한덕이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MBN골드 최한덕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조금 걱정이 큰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이 고비만 넘기면 될 것 같은데 오늘장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오장 컨닝페이퍼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매파해진 엔비디아 맞아요. 이 엔비디아 실적 좀만 네. 일정을 변경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역대급의 실적 나왔고 또 가이던스도 역대급인데 지금 매파의 몇 마디에 올라가지 못한 거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급등했던 부분을 다 반납한 건데 네. 결국 오늘 밤에 잭슨홀 미팅인데요. 제가 볼 때는 좀 우려가 지나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게 잭슨홀 미팅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작년 딱 요맘때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이 어떤 매파적인 발언을 좀 세게 했었죠. 그날 급락했고 10월까지 우리 작년 기억나실 겁니다. 계속 뭐 반대매 터지면서 막 지하 속으로 들어갔던 뭐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런 우려감 때문에 더 좀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다만 그때는 상당히 틀리다 말씀드렸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어제 보시면 원래 매파 중에 매파였던 이 제임스 블러드 총재가 금리 6%까지 올릴 수 있다라고 또 발언한 게 또 확인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수잔 콜린스 보스턴 연합 총재 같은 경우는 원래 비둘기파인데 금리 올릴 수 있다라고 발언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비둘기파였던 분이 이제 매파적인 우려를 표하다 보니까 또 그런 게 된 거고요. 다만 어제 원래 비둘기였던 그 패트릭 하커, 이 필라델피아 은행 총재 같은 경우는 금리 올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오늘 밤에 이제 파월이 어떤 얘기를 하냐 중요한 건데요. 지금 이제 어떤 중립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 CPI, 이 소비자 물가 기준을 2% 보고 있는 건데 목표를 2% 보고 있는 건데 뭐 3%를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결국 저는 오늘 밤 잭슨 미팅에서 파월은요 책임질 말, 그러니까 금리를 올린다 내린다 이런 말 하지 않을 거고 결국은 이 데이터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라고 말할 거고요. 어떤 기준 정도를 말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매파도 비둘기도 아닌 어떤 중도 성향으로 말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시장 안 좋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오늘은 이 어떤 매파적인 발언들 때문에 어제 빅테크도 다 빠졌고요. 우리의 반도체가 빠지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또 잭슨 미팅만 지나고 나면은 다음 주에는 또 분위기가 또 반전될 수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엔비디아 실적은 변하지 않으니 우리가 결국은 달라진 시황에 있어서 그 시황을 보고서 우리가 결국 변하지 않는 업황을 보고 올라간다면은 오늘은 또 매수기가 되는 거죠. 지난주 이런 매수기에 때 계속 우리가 매수했던 종목도 다 급등 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매수해야 되는가 그 부분을 또 오늘 종목을 통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테마주를 공략할 수도 있지만 아니다, 시장이 다시 올라설 것이기에 우리는 그렇죠. 쉬어있는 주도주를 사야 된다라고 저희가 그렇죠. 지난주에 좀 박앤셀 종목들 많이 담아놨거든요. 네. 그러고서는 주가가 충분히 올라줬습니다. 어떻게 더 가져가 봐야 될지 리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호텔신라 어제 말씀드렸는데 네. 뭐 큰 급등은 아닙니다만 시장이 또 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잘 올라서고 있습니다. 오늘의 상승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조만간 이 호텔신라가 개별 주처럼 급등할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일단 중국의 단체 관광객이 오고 있고요. 지금 최근까지 뭐 어떤 코리아나라든가 뭐 한국 화장품 같은 이런 테마주가 움직였습니다만 실제 단체 관광객이 왔을 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회사는 호텔신라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호텔신라가 정고점 때만 살짝 넘어준다고 하면은 또 큰 급등으로 이을 수 있기 때문에 역시나 호텔신라 좀 계속해서 보유 관점 가져가 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결국 오늘 밤 잭슨 미팅에서 매파적인 발언 나온다고 한다면은 이런 중국의 단체 관광 같은 단체 관광객 같은 그런 종목들이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어제 리뷰 드렸던 시테카 바이오 또 오늘 아침 뉴스가 나오면서 아침에 또 급등이 나왔다가 약간의 음봉이 나온 건데 결국에는 지금 또 새로운 MOU가 나왔고요. 지금 시테카 대표이사가 이제 좀 미국에서 그 MOU 체결된 기업들을 가지고 또 지금 계속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테카 바이오는요 지금 몇십 개 기업들과 MOU가 체결돼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본계약 이어져도 제가 볼 땐 여기 돌파하고 상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안 될 가능성이 거의 없죠. 지금 많은 신약 개발 기업들이 AI 플랫폼을 찾고 있고요. 그에 맞는 AI 신약 플랫폼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시테카 바이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올해 또 음봉 나왔을 때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뭐 목표가 여전히 19,000원 말씀드리고요. 오늘 같은 시장에 또 우리가 좀 담아놓는다면 다음 주 수익날 종목으로 또 오늘 두 종목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신테카 바이오까지 리뷰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은 다음 주를 위해서 또 어떤 종목을 매수해 봐야 될까요? 네. 현덕이 덕분에 첫 번째 종목 키워드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하루 천하, 일일 천하라는 말이 너무 안타까운 게 네. 실적이 이렇게 끝날 실적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음표를 제가 적어놓은 게 네. 하루 천하가 아니다. 오해하지 마시라라고 이제 좀 그 물음표를 담아놓은 거고. 네. 이 시황은 살짝 바뀌었어요. 근데 엔비디아 실적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실적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하면서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엔비디아 주가가 또 장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어쨌든 시간에 급등 나왔었기 때문에 장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음봉이 나왔고요. 결과는 강보합권 마감했습니다. 상승은 상승했어요. 다만 엔비디아가 이러다 보니까 다른 AMD, 인텔, 빅테크 다 폭락이 나오면서 우리의 반도체까지 하락이 나오는 건데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장중 이제 이 500달러를 돌파하면서 지금 아마존 시가총액까지 근접을 했고요. 엔비디아가 독자다 보니까 엔비디아랑 경쟁을 하려는 AMD, 인텔 그런 기업들도 같이 빠진 겁니다. 근데 이게 악재가 빠진 것이 아니라 이 잭슨 미팅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좀 빠진 거고요. 지금 메가 서프라이즈 이 가이던스까지 대폭 상향된 건데 이거를 제가 그림을 한번 좀 보여드려 볼게요.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엔비디아 실적이 얼마나 대단한 걸 알고 계실 것 같아, 느낌 올 것 같은데 지금 요 긴 막대 요 막대기 있잖아요. 여기 이번 실적이고 이게 지난 1분기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1분기 실적도 역대 최고 매출이 나왔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였고 이번에 발표한 거는 막대기 크기만 비교해보더라도 2배가 넘죠. 그 2배 이상이 나온 겁니다. 지금 이 희미한 게 3분기인데요. 3분기 전망이 원래 130억 달러였는데 지금 엔비디아에서 발표한 게 160억 달러. 그러니까는 지금 지난 1분기 대비해서 거의 4배가 큰 겁니다. 근데 3분기까지 이렇게 어마어마한데요. 지금 내년도하고 내후년에는 더 클 수밖에 없다. 3배 내외 올라갈 거라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엔비디아 실적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다만 긴축을 하게 되면은 기업들이 투자를 못 하게 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빅테크들이 이제 좀 조정을 받은 건데 이 엔비디아 전망을 본다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 긴축에 대한 부분만 다시 한번 바뀐다면 급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시 한번 내용 좀 보시게 되면은 지금 전성기지만은 진짜 전성기는 내년부터다라고 하면서 이 AI 반도체 출하량이 최소 3배 이상 올라갈 거로 합니다. 내년부터는요. 그런 관점에서 이 전망은 변함이 없는데 시황 때문에 좀 꺾인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 시황이 바뀔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이쪽을 좀 접근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종목 하나 또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난해 이 잭슨홀 미팅이 끝나고 애플이 4% 하락, 엔비디아는 10몇 퍼센트 급락을 보였던 그 충격이 있기에 그렇죠. 이번 실적을 고스란히 다 주가로 반영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네. 끝난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도체주에 대해서 여전히 이 메가 트렌드를 따라가 봐야 된다라고 최도체가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네. 반도체 하면 최현덕이라고. 공포에 사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제 반도체를 갖고 있는 분들은 되게 무서울지도 모르겠어요. 오, 그렇죠. 네, 다만 이제 공포 구간이니까. 근데 항상 우리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공포일 때는 정말 무서워요. 지나고 나면 저점이거든요. 근데 저점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 물론 결과는 뭐 다음 때만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네. 저는 오늘도 이 최도체라는 별명답게 이쪽에 또 종목 싼 거 하나 있습니다. 말씀 좀 드려볼게요. 어떤 반도체일까요? 첫 번째 언덕의 덕분에 종목 보겠습니다. PSK 홀딩스를 네. 갖고 오셨네요. 이 역시도 저희가 지난번 한번 공략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제가 최저점에서 말씀드렸고 네. 2배, 3배 넘게 올랐었는데 지금 또 말씀드리는 거고요. 왜 제가 이 시점에서 PSK 홀딩스냐면은 그냥 후공정 장비를 전문적으로 만들어서 전 세계에 공급한다. 뭐 대만까지 다 공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결국 AI 반도체가 후공정에 따라서 그 성능이 갈리거든요. 그래서 후공정 기업도 올라가는 건데 이 PSK 홀딩스는 이 후공정 장비를 전문적으로 만들어서 지금 뭐 엠코어부터 이 대만의 후공정 업체들까지도 다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 종목이 제일 좀 그 매력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외 OSAT 그러니까 이 후공정을 아웃소싱 받아 해주는 그런 기업들한테 공급하고 있는 거고 이 디스컴 장비가 40% 리플로 장비가 60%인데 이 디스컴 장비가 뭐냐면은 그 반도체 후공정 과정에서 이 발생하는 찌꺼기를 제거하는 게 디스컴 장비고요. 이 리플로 장비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그 HBM 같은 경우 다이를 붙이는 거고 2.5D 패키징에 있어서도 이제 HBM이라든가 GPU, CPU를 인터포저 붙이지 않습니까? 그 솔더볼 부착 전에 표면을 안정화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TSV 장비하고 리플로 장비 핵심인데 이 리플로 장비 60%, 디스컴 장비 40% 공급하는 게 바로 PSK 홀딩스. 그렇기 때문에 후공정 중에서는 뭐 그냥 왕이다라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 PSK 홀딩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HBM 2.5D 패키징에 있어서
TSV 공급 확대에 있어서 가장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거 좀 담아놓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우리 이제 AI 반도체 올라가면서 가장 크게 올라갔던 게 바로 이제 PSK홀딩스고요. 제가 이 바닥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쭉 올라왔던 건데요. 제가 여기서도 또 말씀드렸던 거고요. 지난번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금 바닥에 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요. 이 박스권 하단에서 다시 한번 저점을 잡고 올라갈 가능성이 꽤 크기 때문에 이 PSK홀딩스는 오히려 이런 자리에서 좀 담아두자라고 말씀드리면서 목표가는 일단 또 정고점인 34,000원까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23,5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종목은요. 오늘 하락하고 있지만 이렇게 끝날 종목이 아닌 PSK홀딩스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이전에도 저희가 저점에 잡아서 2배, 3배 이상의 수익을 봤던 그렇죠. 종목인데 네. 다시 살짝 눌렸으니까 이 구간에서 공략을 해볼게요. 목표 주가 34,000원, 손절가는 23,5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언덕의 덕분에 종목은 또 무엇일까요? 확인해 보시죠. 키워드는 중소 로봇 시장이 커진다라는 키워드고요. 뭐 두산 로보틱스의 IPO 이야기, 네. 삼성이 뭐 한다. 네. 이 재료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없거든요. 근데 로봇의 힘이 조금 약해요. 그렇죠. 그 재료치고는 많이 못 갔고 네. 약합니다. 근데 반도체가 올라갈 때도 또 따라 올라가기 마련인데 사실 그 두산 IPO도 이제 다다음 달에 나오기 때문에 또 정부 정책이 되게 세게 들어가죠. 그 내용을 좀 볼게요. 정부가 2천억을 투입해서 대구에 대규모 로봇 실증 공간을 만든다. 그러니까 지금 중소로봇 기업들이 이 실증을 할 수 없어서 어떤 공급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걸 나서갖고 정부가 나서서 실증 공간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어떤 중소로봇 기업들이 어떤 그 로봇을 개발해서 어떤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상당히 좋아지는 겁니다.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국가로봇 테스트 필드 사업이 이 예타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2천억 정도가 들어갈 것 같고요. 산업부 예산 1,300억 하고요. 지방자치단체 포함해가지고 내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하는 겁니다. 2천억의 예산을 들여서 로봇 실증 공간을 마련해서 운영하는 거고 중소로봇 기업의 공기가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소로봇 기업은 이 실증할 수 있는 곳이 99% 기업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정부가 제공해 주는 거고 막상 제품을 개발하더라도 이제 어떤 그 실적이 없어갖고 납품하지 못했던 건데 정부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 준다면은 납품 기회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증 결과 요구에 원활히 좀 대응할 수 있어서 공급기가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다 이제 국내 협동 로봇 1위 이 두산 로보틱스가 매출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두산 로보틱스가 지난주에 예비심사 통과해가지고요. 공모절차 돌입했고 9월 달에 이제 절차 걸쳐서 10월 달에 상장할 거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매출이 큰 로봇 기업이 상장하기 때문에 이 증시에서도 어떤 관련 종목들도 힘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결국 이 중소로봇 기업이 활성화됐을 때 가장 또 많이 쓰일 수 있는 감속기거든요. 그럼 감속기에 있어서 또 1인자만큼 또 클 수 있는 그 기업을 또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요즘 로봇에서의 트렌드는 감속기보다는 약간 자동화, 물류, 공장 이런 쪽이던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게 이제 감속기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네. 그런 감속기 기업들이 최근에 못 간 게, 그러니까 감속기만 못 간 게 아니고 다 못 갔죠, 로봇 네. 기업들이. 최근에 이제 몇 개 기업만 올라갔던 건데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들이 되게 싸요. 네, 싼데 이슈가 좀 크게 나올 수 있으니까는 그런 관점에서 좀 싼 종목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두 번째 한덕의 덕분에 종목 로봇 보겠습니다. SBB테크를 갖고 오셨습니다. 네. 제가 좀 많이 말씀드렸던 건데 네. 감속기에 있어서 실제로 이제 1인단 아닙니다만은 감속기 캐파를 가장 많이 키운 기업이 SBB테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속 캐파에 있어서 가장 익스포저 큰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감속기 국산화 주요 기업과 양산화가 좀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일단 이 고객사들하고 테스트 물량을 늘리면서 조만간 또 수주까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주요 고객사의 웨어러블 로봇 및 그다음에 이제 그 FPD 이송 로봇 감속기 테스트 들어가고 있어서 그게 지금 삼성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이 이제 지금 그 웨어러블 로봇을 좀 미루고 휴먼 로봇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미 국내 최대 정밀 감속 캐파를 증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SPG가 지금 캐파 1등입니다만은 이 SBTech가 가장 많은 캐파를 키워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이 캐파가 없었지만은 지금은 그 캐파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감속기에서는 1번 정보를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고, 이 전환사채 300억 중에서 절반 이상의 대주주가 가져갔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주가락이 있던 건데요. 지금 절반 이상을 대주주가 가져가면서 이게 어떤 시장에 풀릴 가능성은 되게 작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지금의 주가는 상당히 우리가 좀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주가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죠.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큐렉소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찍고 있고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신고가가 아니라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바닥이다 보니까 이제 주가를 좀 이렇게 좀 좁혀서 보신다면은 과거 올라갈 때 비해서 지금 많이 빠져 있는 건데요. 결국 감속기에 대한 좀 감속기 증가에 대한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은 이 바닥에서 빠르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바닥에 있는 정보를 말씀드리면서 목표가는 일단은 5만 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38,0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BB테크 목표 주가는 5만 원, 손절 가격은 38,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네. 네, 이외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또 어디서 들어볼까요? 예, 지금 반도체하고 시장의 분위기가 지금 하루 만에 바뀐 것 같은데 오늘 잭슨 미팅을 또 좀 우리가 전망을 하면서 대응해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잭슨 미팅 그 다음에 플랜 A, 플랜 B까지 준비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 플랜 B까지 말씀을 드릴 거니까 다음 주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최현더 검색하시고 4시부터 무료 방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올게요. 설명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